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AWS 클라우드 서버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클라우드는 앱 개발을 하실 때도 좀 필요할 수 있죠. 서버를 구성을 하셔야 되니까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는 클라우드를 뭐 공부하는 측면에서도 뭐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저는 오늘 얘기의 좀 초점은 제가 프리티어 구간을 이제 몇 년째 쓰고 있는데, AWS 같은 경우는 프리티어를 1년을 주고요. 1년 동안은 무료라고 홍보를 합니다. 무료가 맞긴 맞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그 EC2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RDS에 해당하는 거, 몇 가지 구간들, 서비스들,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일부 항목에 특히 서버 종류, RDS의 종류에 따라서 마이크로에 해당하는 사이즈가 무료인 거예요. 모든 게 무료가 아니에요. 가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도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그 프리티어라고 아주 조그맣게 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런 서버를 선택하거나 서버를 띄울 때 그때 반드시 프리티어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뭐 거기까지 선택을 해서 이제 띄우시는 것 자체는 이게 서비스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째 이용을 하다 보니까 1년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1년만 되는 거를 어떻게 2년, 3년, 5년 이상을 쓸 수 있냐. 사실 뭐 당연하게도 계정을 새로 만드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냥 뭐 여유 있으시거나 서비스가 잘 되시는 분들이야 그냥 한 계정에서 계속 과금을 하시면서 해도 되는데, 뭐 그것도 좀 뭐 괜히 내기 아까웠거나 아니면 좀 아끼고자 하시는 분들은 계정을 예를 들면 계정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계정을 하나 더 만드시고 이동을 하시면 돼요. 제가 요 얘기를 하고 제가 실제 최근에 이제 1년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옮기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면서 중요한 팁 몇 개가 있어요. 이걸 꼭 들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고, 뭐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예를 들면 EC2 뭐 이런 개념들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엘라스틱 컴퓨팅이라고 해서 그냥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서버. 컴퓨터죠. 컴퓨터. RDS는 DB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는 서비스가 AWS는 EC2와 RDS가 아닐까,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리고 하나 정도는 많이 쓰진 않지만 개념적인 게 필요한 게 라우트 53. 라우트 53이 AWS 내에 있는 DNS 서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외부에서 DNS 서버에서 이쪽 라우트 53을 가리키고, 라우트 53에서는 이런 서버들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분기를 해줘요. 그래서 DNS 서버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서버를 띄웠다 그러면 이제 이게 넘기잖아요. 넘기는 방법을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실제 해보려고 하는데, 요 개념이 좀 필요해요. EC2라는 거를 띄운다라는 거,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는 생성을 한다는 거는 서버 하나를 준비를 하고 구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구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EC2가 이제 스타트 되는 상황인 거고, 얘를 이 서버를 이미지화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것들의 상태를 그대로 스냅샷이라고 뭐 표현을 잘 하는데요. 스냅샷이라는 거는 이 상태 그대로를 딱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미지화해서 뭐 일종의 CD 굽듯이 굽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워 놓으면 그거를 AMI라고 합니다. AMI. 그래서 AMI를 가지고 다시 EC2로 띄울 수가 있어요. 마치 CD로 구워놓은 것을 다시 CD에서 뭐 프로그램 설치하듯이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완전 윈도우 CD하고 생각을 조금 더 달리 하셔야 할 부분은 지금 있는 프로그램, 파일, 상태 모든 걸 그대로 저장한다는 면에서는 윈도우 CD하고는 좀 다르죠. 윈도우는 윈도우만 있는 거고, 어, CD를 거의 요즘 안 쓰죠. USB 세대죠. 어쨌든, 지금 있는 상태 이대로, 모든 파일 그대로 AMI로 저장이 됩니다. 그게 이제 백업 같은 느낌이죠. 백업으로 EC2로 다시 띄울 수가 있는데, 자, 이 과정에서 계정 1에 있던 EC2 또는 RDS를 계정 2로 넘길 수가 있어요. 계정 2.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이사를 해가지고 이사를 해서 계속 프리티어를 쓰고 있는데, 자, 계정 2를 만드는 거, 계정 1을 만드는 거는 이메일로 구분을 하거든요. AWS에서는. 사실 이메일 하나 더 만들긴 해야 돼요. 예, 이메일 하나. 그래서 이메일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지메일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서 이름만 좀 바꿔가지고 생성을 하시고 계정 1 만들어서 요렇게 쓰시다가 이제 1년 정도 쓰시고 계정 2 만들고 요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요 이동하는 개념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 자, EC2 자체를 이렇게 AMI 백업 상태로 만들면 이게 약간 파일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실은 뭐 EC2도 가상 서버이고 뭐 어떤 파일 형태일 수는 있지만, 자, 이 EC2는 서버라고 보셔야 되고, 가상 서버. 이것이 파일로 만들어지는 개념, 그게 AMI인데, 이 파일은, 이동을 한다기보다는, 자, 계정 2한테 권한을 부여해 줄 수가 있어요. 권한을 부여해 줄 수가 있고, 이 권한이 부여되면, 이 AMI가 이쪽 계정에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계정 2에서 AMI 보이는 것에서 EC2를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럼 EC2가 다시 뜨는 거예요. 자, RDS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RDS를 가지고 가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업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백업을 한 거를 이렇게 넘기는 개념, 이렇게 하시고, 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것도 중요한데, 자, 외부에서 DNS라는 서버가 있을 거예요. 자, DNS 서버에 의해서 내가 등록한 도메인이 뭐 A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기존 계정의 서버들 EC2 여기를 바라보고 있겠죠. 자, 이 EC2 서버니까 서버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 계정 2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중요한 작업은, 자, 이 도메인 서버에서 계정 1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자, 계정 2의 EC2로 바라보게끔 하는 작업을 해주면 요게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왜 또 중요하게 저는 보이냐면, 굳이 뭐 저같이 프리티어를 계속 쓰려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그 계정 간에 이동을 할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개의 계정을 쓰는 상황에서 AMI를 일종의 복제해서 넘기는,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제가 오늘 천천히 그 진행을, 저는 이렇게 이사를 한 번씩 하는데 이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지메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계정 만들기 하면 되죠. 자, 고마운 지메일은 그냥 무료로 계정을 하나 더 만들게 해주네요. 자, 이제 생성된 지메일 계정으로 이제 AWS 계정을 또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AWS 처음 쓰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이제 따라하기 식으로 어떻게 하면 AWS 만들 수 있는지 그것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만든 자, 인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서포트 플랜인데 사실 우리는 무료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약간의 지원들이 좀 있는데 무료입니다.
자, 로그인을 하면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주로 쓸 것이 여기 제가 뭐 최근 방문했기도 했지만 EC2, RDS, S3 쓸 수도 있고요. 라우트 53 정도를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EC2 한번 볼게요.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 인스턴스 시작으로부터 생성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 계정을 만들고 나서 다른 계정에서 사용하는 걸 이쪽으로 가져오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를 보면 이제 보여야 되냐면 AMI를 눌렀을 때 여기에 제가 가져오려는 그 AMI가 이제 보여지고, 그 AMI로부터 작업이란 걸 해서 EC2를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면 되고요. 잠깐 계정 가서 권한을 한번 부여해 보겠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자, 원래 계정 1로 로그인을 해서, 근데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지금 만든 계정이 뭐 2번이라고 할게요. 2번 안에서 이 계정에 대한 그 번호가 있어요. 식별 번호, 계정 번호. 이걸 먼저 확인해서 어딘가 복사해 놓거나 적어 놓으면, 계정 1으로 가서 여기 AMI 쪽 메뉴에 가서 권한 부여 라는 뭐 메뉴라든가 이렇게 하는 그 것이 있으면 이 계정을 권한 부여해 주면, 다시 계정 2로 로그인을 하면 이 AMI 메뉴에서 이쪽 쓰던 AMI가 보여집니다. 보여진다라는 의미가 좀 중요하죠. 여기에 생긴다 또는 여기로 옮겨진다가 아니라 보여진다. 자, 그래서 이 권한을 획득하면 여기서 이제 EC2를 만드는 개념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먼저 계정 쪽으로 가보면, 계정 아이디가 바로 보이네요. 계정 아이디 복사. 자, 기존에 쓰던, 이게 세션이 하나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 소소한 팁인데, 브라우저를 또 띄워도 이미 로그인이 된 것처럼 로그인을 하면, 이미 방금 그 계정을 로그인한 거죠. 로그 아웃하기 불편하니까, 그리고 두 개의 계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려면 자, 새 시크릿 창이라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로그인을 여기서도 하라고 하죠. 여기서는 하라고 하죠. 여기서는 로그인을 다시 하라고 하죠. 아까는 아니었는데. 그러면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봅니다. 자,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이 됐죠.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볼 수도 있고, 동시에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쓰던 쪽에 AMI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지금의 인스턴스 상황을 다시 한번 백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인스턴스로 들어가서 여기서 작업이란 걸 누르고 이미지 생성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면 되고요. 지금 뭐 어쨌든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야 AMI 메뉴에 이미지 파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요 AMI가 생기면, 이제 이미지를 구워서 하나 생기면, 요거를 이미지로 인스턴스 시작하면 다시 인스턴스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인스턴스를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을 해서 이제 AMI 된 거니까 거꾸로 하는 거고, 작업을 해서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권한을 어떻게 주냐면, 퍼블릭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 공유 계정. 자, 공유 계정 아이디에, 그러니까 여기를 아이디에 추가를 하셔서 여기서 입력하면 되네요. 요걸 변경 저장을 하시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서, 새로 만든 계정에서 다시 EC2로 들어가면, EC2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자, AMI로 딱 들어왔을 때도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죠. 자, 그게 이유가 뭐냐면, 내 소유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내 소유. 내가 가진 AMI는 없는 거예요. 자, 프라이빗 이미지. 아, 그럼 딱 보이죠. 방금 공유했던 기존 계정으로부터 공유했던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새로 만든 계정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권한만 받은 거고 여기서 생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이미지에는 내 소유에는 없는 거고 자 프라이빗으로 공유 받은 거니까 프라이빗 이미지로 선택했을 때만 나오는 거죠. 퍼블릭은 온통 뭐 공유된 AMI들이 쫙 보이는 거죠. 정말 많습니다. 뭐 실수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일부러 할 수도 있고 이걸 쓸 일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굳이 네 프라이빗 여기로 가셔서 자 이미지로 인스턴스 시작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프리티어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무료 평가반이고 프리티어 딸랑 하나예요. 자 그래서 잘 골라야 되는 거고 자 마이크로 그냥 테스트 해볼 정도의 수준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검토 시작. 요 선택은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속도를 요하지 않으면 SSD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부팅 시간만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범용 SSD를 쓰는 부분이고요. 자, 프리티어 고객은 최대 30기가의 범용 SSD를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선택을 하시고 그냥 시작하기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한번 쭉 보시면 EBS라는 게 볼륨이에요. 디스크 같은 것이죠. 자, 디스크. 자, EBS 볼륨을 쓴다. 그리고 TCP 포트. 자, SSH로 접속하는 거고요. 이 보안 그룹은 이 서버를 띄울 때 기본적으로 열어주려고 하는 포트를 말하고 22번 포트는 SSH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이 송수신되는 포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열리네요. 자, 22번 포트는 다 열어놓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냐 그렇지만 SS가 기본적으로 그 암호화 레이어 세션 통신이기 때문에 그냥 포트만 열려 있는 것이지 여기로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 펌 파일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있어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자, 인스턴스 정보가 나오고요. 스토리지는 30기가짜리로 만들어졌고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게 이제 키 파일인데 자 이거 서버를 접속하기 위한 건데 이걸 조금 이제 약간 헷갈려 하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자 AWS를 접속한다 라고 했을 때는 AWS는 클라우드 서비스죠. 여기를 접속해서 뭐 AWS 상에서 EC2 같은 거를 만들어주고 뭐 관리하고 그래요. RDS를 만들어주고 관리하고 하죠. 자, EC2 지금 생성하려고 하는 부분이었고 AMI로 구웠다가 AMI를 다시 이동을 해가지고 EC2로 지금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방금 얘기하는 펜 파일, 그 키 파일은 왜 필요하냐라고 보면 이 AWS 접속용이 아니라 이 EC2로 만든다는 거는 결국 서버를 하나 띄운다는 거고 그 서버는 리눅스가 될 가능성이 높죠. 윈도우 서버도 있죠. 자, 그러면 리눅스라는 거 OS로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AWS 지금 웹사이트를 접속하는 것과 달리 리눅스 서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버로 로그인을 하는 거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자 서버로 접속하는 것은 툴이 별도로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푸띠 같은 쉘용 그 SSH라고 아까 포트가 열려 있었죠. 그 용으로 그
프로토콜로 접속하는 그런 툴을 써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리눅스 OS 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필요한 파일이 이제 키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WS 계정을 처음 생성하시고 나서 EC2를 최초 만들 때는 키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 어떤 식의 관리에 따라서 EC2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버를. 그럴 때 키 파일을 다 같이 쓸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나눠 쓸 수도 있어요. 뭐 헷갈림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키 파일 하나를 두고 여러 개의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기존 이미 한 번 만든 거면 기존 파일이 여기 뜨고요. 여기서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 한 번도 안 만들었기 때문에 키 파일 생성하고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 이름은 임의로 하셔도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이제 서버 로그인이 안 되니까 그 서버를 EC2를 삭제를 해야 돼요. 서버를 못 써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의 키 파일은 반드시 어딘가에 또 백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뭐 키 파일 없이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좀 위험하죠.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를 다운로드 해놓고 이거 파일이에요. 파일을 입력해 넣어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펜 파일을 하나 잘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건 따로 잘 보관하시고 자, 인스턴스 생성하기. 그러면 이제 서버 하나 띄워진 거예요. 근데 약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인스턴스 상태가 완전히 이제 어떻게 나오나요? 한번 볼게요. 실행 중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완전히 스타트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쪽 서버를 그대로 옮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RDS는 이제 백업을 해서 그 파일을 넘기고 다시 띄우는 방식이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자, 실행이 됐네요. 자, 요렇게 실행 상태로 되면 이제 기존 계정에서 인스턴스를 AMI로 구워서, 자, AMI를 넘긴다는 표현보다 권한을 줘서 이쪽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다음에 여기서 EC2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서버가 옮겨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RDS, DB를 옮기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DNS 서버에서 지금 이 서버를 가리키면 되는, 그러면 이제 이동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동해서 쓰시면 좀 뭐 알뜰하게 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꼭 계정을 하나로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발용, 또 하나는 서비스 운영용, 이렇게 나누실 때도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서버 상태를 또다시 만드는 것보다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개발용으로 쓰시는 게 편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버를 운영하던 데에서 다른 계정으로 옮기는 거,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운영용 또는 개발용 이렇게 계정을 두 개로 해보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